이 유화를 유화가 좀 다들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하나요? 네. 실제로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면 전부 다 어렵습니다. 전부 다 어렵고, 그리고 전부 다 어렵다는 말은 또 말을 바꾸면은 전부 다 할만하다. 전부 다 쉽다.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문제지, 뭐 유화가 어렵고 수차가 쉽고 뭐 이런 거는 없다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수차를 하다 보면, 수차를 오래 하다 보면 수차가 좀 편하고, 또 이 재료의 성질이 다른 것이지 다 똑같아요. 실제로 여기에 있는 재료보다도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면서는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. 필요로 하게 되고, 뭐 이 기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이프도 몇 개 있지만, 이제 이런 나이프는 물감을 들기도 하고 뭐 또 개기도 하고 이런 데 용도로 써도 되고, 이 백붓은 이 백붓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릴 때 써도 되고, 큰 면 칠할 때 백붓을 써도 되고,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닦을 때 쓰기도 하고,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유화는 안료에다가 린시드를 섞어서 만든 재료로 이렇게 유화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린시드가 조금 좀 더디게 마르기도 하지만 유화의 어떤 본 성질을 유지해 주는 데서는 린시드가 굉장히 중요한 물감이고요. 그리고 이 테레핀은 조금 빨리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. 빨리 마르는 대신에 린시드하고 반대로 물감을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작업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건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. 선생님, 그러면 유화를 그리면 좋은 점 무엇이 있나요? 유화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, 쉽게 말해서 그 깊이예요. 특히 또 유화의 장점이라고 하면, 아크릴은 빨리 마르는 대신에 유화는 조금 천천히 마르면서 앞에 칠한 색을 묻어서 뒤에서 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화면에 이 깊이감이 유화를 따라올 재료가 현재까지는 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화는 맛이 풍부합니다. 그래서 유화를 마십니다. 이 종류가 여기 보면은 뭐 2호, 4호, 6호 이 짝수 순으로 이게 있지만은,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은 화가들 작업실에 가면은 이 유화붓 세트가 아마 한 수백 개입니다. 유화붓만. 왜냐하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여기 뭐 이게 몇 호고 8호붓이다. 8호붓만 해도 뭐 한 뭐 10개, 20개씩 갖고 있다고요. 그렇게 해서 쓰게 되니까 이 붓은 자기 연장이라 생각하고 관리도 잘하고,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한테 맞는 붓을 또 작업하면서 고르기도 하고, 그리고 이런 데서 붓이라든가 물감에 좀 금전적으로 아까워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림이 안 돼요.
제가 한 가지 꼭 그 물감을 종류별로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낭비는 안 좋으니까 그날에 쓸 물감을 이 캔버스에다가 짜라줄 것. 풀시한 블루네. 이렇게 해서 한 번 딱 짤면 이제 이런 정도로. 그 다음에 물감의 종류가 많은 것은 한 작업에 동시에 쓰라고 많은 게 아니고 특수색들이 있어요. 그 특수색들은 섞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물감에 그 색만 딱 올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색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기본색을 짜라놓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. 이게 이제 이 아랫대에 물감이 올라가도 색의 그 색 상환에서 보이듯이 색의 그라데이션이 있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짜라주면 그림 그린 사람이 편하겠죠. 붓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. 지금 캔버스가 호수가 몇 호고 호수가 뭔지 헷갈리거든요. 호수는 캔버스 크기를 특히 이제 이 캔버스에만 적용되는 그 용어죠. 우리가 종이로 치면 A4 용지, 뭐 A3가 용지, 뭐 B4 카름 이런 게 용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듯이 네. 이제 저기 캔버스에 적용되는 캔버스 사이즈의 크기에 대한 그 정해져 있는 거의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크기별 크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호수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제 1호 크기가 있고 뭐 4호, 뭐 8호, 100호, 뭐 이거 10호, 20호 뭐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네, 이런 게 있는데 그 호수의 크기라든가 변화는 이제 풍경에 맞게, 인물에 맞게, 뭐 또 가로로 길게 또 세로로 또 가로 세로 비율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참고로 해서 구입을 해서 쓰시면 돼요. 유화 물감이요. 네. 수입 물감도 있고 국산도 있고 네. 가격대도 차이가 엄청난데 네. 그 비싼 것과 싼 물감의 차이가 따로 있을까요? 그럼요. 차이가 있죠. 차이가 있으니까 비싼 물감이 팔리는 거죠. 차이가 없으면 비싼 물감 뭐하러 사서 씁니까? 싼 거 쓰죠. 그 이제 뭐 물감을 만드는 회사의 그 작업 공정이라든가 뭐 저기 어디서 뭐 누가 맹글어 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물감을 써보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차이 나기도 하고 물감 한 개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고. 구도 잡는데 왜 목탄을 쓰느냐, 연필 써도 되는데 왜 목탄 쓰냐면은 연필은 흑연입니다. 그죠? 흑연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놔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유화가 흑연 위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래서 연필을 안 쓰고 목탄을 쓴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
나중에 두툼하게 이렇게 그 물감이 올라갔을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유화의 성격에 따라서 가볍게 가야 될 때가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뭐 한두 번의 터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이래 한 그런 부분에서는 흑연이 나중에 물감을 변질을 시킵니다. 그래서 목탄을 쓰는데, 목탄의 성격은 뭐냐면, 목탄은 완전히 이거 태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변질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목탄을 쓴다. 유화색을 덧칠할 때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계열로 가야 하나요? 뭐 딱히 정해져가 있는 건 없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명도를 잡아가는 부분에서는 좀 큰 면 처리는 어둡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색으로 터치를 잡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, 그게 작업하기가 편하죠. 이래야 된다, 저래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숫자하고 어떤 뭐냐면은, 숫자는 물로 하거든요. 숫자를 물로 하면은 갈수록 자꾸 어둡게 밖에 안 돼요. 다르게 더 밝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.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첨차첨차 짙게 이렇게 가는 그 제작 방법을 쓰는 거고, 유화는 화이트를 쓰기 때문에 화이트를 가지고 자꾸 명도를 밝게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. 그래서 어두운 걸 먼저 하고 점차점차 밝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죠. 보통은 몇 번 정도 덧칠을 하나요? 그리고 덧칠 횟수에도 각자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? 그거 제한 없습니다. 제한 없고, 그리는 사람의 눈이 높아질수록 그림을 오래 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, 그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. 자꾸 하게 되고, 자꾸 하다 보면은 뭔가 푹 익지 않은 노련함이 아닌 이 순수한 그 열정이 묻어서 화면을 깊이 있게 만들거든요.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빨리 뭐 실기 대회에 나가서 금방 끝내야 되는 그림 정도의 그런 정도는 뭐 덧칠 많이 할 시간이 없죠. 덧칠 많이 할 시간이 없는데, 일반 가정에서 작업할 때는 그림을 이렇게 자기 앞에다 놓고 또 쳐다보고 또 고민하고 하는 때 이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고, 그러다 보면 덧칠도 또 제한이 없이, 덧칠의 제한이라 하는 거는 그린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뭐 그런 게 아니겠나. 나무 파레트에 짜놓은 물감이 안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거 안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안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파레트에서 물감이 굳어버려서 못 쓸까봐 굳기 전에 막 밤을 새면서 뭐 작업할 때도 있고. 나이프는 어떤 때 쓰는 게 좋을까요? 나이프는 물감을 덜 때든가 또 뭐 나이프로만 가지고 작업할 때도 있는데, 네. 그건 뭐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이프 작업을 내가 좀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.
더 잘 마르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 작업실의 환경이라든가 외부 기온에 따라서 마르는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네. 겨울보다 여름이 잘 말라요. 그런데 뭐 그거 말고 어떤 다른 인위적으로 빨리 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안 하는 게 좋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이 열풍기를 가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뭐 화면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네. 안 하는 게 좋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른 방법을 배우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유화는 초벌만 시간이 조금 늦게 말라요. 초벌은 이제 그 밑바탕에 물감이 유화 물감이 처음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초벌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.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뭐 몇 번 중첩해서 올라간 뒤에는 바로 그 다음날 작업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루에도 몇 시간 작업하고 그 다음날 또 작업해도 될 정도로 물감이 그동안에 머금고 있던 유화 물감이 기름 성분들을 빨리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빨리 말라주는 편이에요. 그 그림 그릴 때 광이 나게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광이 없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떤 걸 다르게 해야 되나요? 유화는 그 기름을 선택하는 거예요. 유화는 마르면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번쩍번쩍해 보여도 그 테레핀 위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광이 안 나요. 응? 네. 광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약간 좀 광이 나는 그런 기름 또 유화는 완전 그 매트처럼 뭐 완전 광이 없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보관 처리할 때 후처리제 하는 게 있죠. 바니쉬. 예, 바니시. 그 유화도 광을 내는 바니시가 있고 광을 죽이는 바니스가 있어요. 응? 네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광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림이 막 번쩍번쩍 그려. 그럴 때 이제 바니시를 처리해서 그걸 또 처리해서 그 광을 죽이 잡는 방법이 있고 되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유화 자체가 마르고 나면 저거 유화죠? 유화인데 유화는 마르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을 때 광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이런 집에서 이제 못 쓰는 수건 하나는 늘 하고 이런 수건 하나를 가지고 붓을 닦을 때 쓰고 그림 그리는 도중에도 나중에 이제 그림이 좀 더 이제 좀 큰 작업을 한다든가 이 그림 도중에도 수시로 붓을 닦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건이라든가 또 이런 청소하는 용도로 필요한 화장지 같은 경우는 옆에 있으면은 좋겠죠, 그죠? 붓을 이렇게 한번 빨고 나면 깨끗하게 안 돼요. 깨끗하게 안 될 때 이게 이제 뭐 매일 그 비누로 붓을 빨게 되면 붓의 수명이 빨리 줍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 며칠씩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게 이제 이 속대를 벗겨야 될 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2,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그 빨래 비누를 이용하면 좋아요. 여기 보니까 이 미술 조각용 비누가 있네요. 여기서는 주로 수도가에서 많이 해요. 수도가에서 많이 하는데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붓을 갖다 대면 이게 때가 많이 끼어 있는 경우에 이 붓 속에 있는 그 물감 때들이 이렇게 빠집니다. 석유에서 안 빠진 게 이게 최종적으로 빠진다고요. 그리고 요걸 갖다 한 몇 차례
몇 차례 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붓이 완전히 새 붓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헹궈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짝 말렸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작업할 때 쓰시면 됩니다. 작품이 완성되면은 보관 방법이나 후처리 방법, 그 보관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? 액자라든가. 보관은 사람이 손 잘 안 타게 실수해서 뭐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게 보관하는 거. 네. 그리고 캔버스를 이제 그림이 많아지면은 네. 다 늘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책꽂이처럼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그림끼리 마주 보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 덜 말랐을 때 그 앞 그림이 다른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영향 미치는데 물감을 묻히기도 하고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은 그 그림 창고가 있어요. 그림 창고가 있어서 그냥 책꽂이처럼 놓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벽에 걸어두는 게 제일 좋은 보관 방법이고 벽에 다 걸 수 없잖아요. 그럴 때는 한쪽에 그림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만들어서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반드시 유화는 충분히 말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. 덜 말랐을 때는 일단 그늘에서 그림은 뭐든 그늘에서 말려야 되고 햇빛이 직사광선이 안 드는 쪽에서 작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